자, 보죠.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이제 땅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그 땅의 상태가 이제 건물을 짓고자 하면 땅의 상태를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안 조사라고 해서 땅에 대한 조사 부분에 대한 형태를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조사 보시면 집안 조사 순서는 크게 안 보셔도 되고, 이번에 보시면 집안 조사 방법에 대해서 나오죠. 집안조사 방법이 나오는데 가로 1번에 집안조사 방법에 대한 분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14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집안조사 방법에 대한 종류인데, 일단은 이 집안조사 방법은 첫 번째가 지하탐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상태를 지하 부분을 탐사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보링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샘플, 시료 채취, 그리고 사운딩, 제자리에서 하는 시험을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질 시험이 있고 진액 시험이 있는데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딱 몇 가지만 체크하는 것만 체크하세요. 일단은 지하탐사법에는 막대를 가지고 찔러보는 지포보기라는 게 하나 있다는 거 밑줄. 그리고 삽 가지고 땅을 파보는 게 뭐죠? 터파보기. 그리고 어떤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알아보는 게 뭐죠? 물리적 탐사법. 이 세 가지가 지하탐사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집안을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보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흙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구멍을 뚫어야 되죠. 그럼 원하는 깊이까지 구멍을 뚫어서 시료 흙을 가지고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보링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운딩 나오죠. 제자리에서 하는 시험이에요. 제자리에서 하는 시험 중에서 일단은 관 있죠. 관을요 흙에다가 일단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팻말을 가지고 위에서 때려요. 막 때립니다. 때리면 땅에서 들어가겠죠. 근데 땅이 단단하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겠죠. 땅이 약하면 잘 들어가겠죠. 그 정도를 가지고 땅의 상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다? 표준관입시험. 그게 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베인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베인시험은 뭐냐면 날개 모양으로 생긴 건데 그걸 집어넣어서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 흙이 꽉 잡고 있으면 회전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회전이 얼마나 되느냐 정도를 나타내는 게 베인시험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밑에 보시면 진해력 시험이라는 게 나오나요? 땅이 견디는 힘인데 판을 대고 밑에다가 판을 대고 위에다가 하중을 조금씩 올립니다. 그럼 땅이 견딜 때까지 견디다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침하가 되겠죠. 그럼 얼마 정도 침하됐을 때 위에 얼마 정도 하중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게 평판 제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 대신에 말뚝을 집어넣고 하는 시험을 뭐라 불러요? 말뚝 제하 시험이라. 이게 전부 다 집안 조사 방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일단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14회 시험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안 조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조사 방법 배웠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딱 봤을 때 집안 조사 방법이 아닌 걸 한번 찾아보라고요. 일단 보링 맞죠? 물리적 탐사법 맞죠? 그 다음에 베인 테스트란 거 아까. 그리고 표준관입 맞죠? 답은? 모르는 게 답이에요.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조금 있다가 이제 한 개씩 자세히 보겠지만 집안조사 방법이 종류를 물어보는 게 일단 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종류를 지금 먼저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9페이지 보시면 집안조사 방법 중에서 지하탐사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터파보기. 아까 얘기했죠. 삽 가지고 땅 파보는 거예요. 그럼 땅을 파보면 잘 파진 게 있고 잘 안 파진 게 있겠죠. 그걸 통해서 계략적으로 그냥 파악하는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지퍼보기 나오나요? 지퍼보기는 사람이 아까 막대 있죠. 막대를 들고 찔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찔러보면 잘 안 들어가면 뭐죠? 단단하다. 그 다음에 잘 들어가면 뭐 느슨하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퍼보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람이 직접 인력으로 철봉 등을 지중해 꽂아가지고 집안에 뭐죠? 단단함 정도를 조사하는 방법을 뭐라 부른다? 지퍼보기라고 합니다. 이게 16회 때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물리적 탐사법은 사람이 일일이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다 찔러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기계를 씁니다. 기계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런 기계를 집어넣는데 전기의 저항을 이용해가지고 전기 저항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 집어넣고 기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를 딱 주게 되면 이 집안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모니터상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한 군데만 딱 하더라도 이게
반경 자체 얼마 정도 반경까지 커버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씩 다 안 하더라도 몇 군데만 하더라도 이 땅의 전체적인 상태를 계략적으로는 뭐 할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물리적으로 탐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내시경 보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물리적 탐사법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전기 저항도 있고 강제적으로 진동을 주는 방법도 있고 탄성파를 주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걸 이용해서 땅에 대한 상태를 물리적으로 탐사하는 방법을 물리적 탐사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70페이지에 가로 3번에 아까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보링이 있죠. 그럼 보링의 정의를 또 기억하셔야 돼요. 보링의 정의. 동그라미 1번 정의. 이것도 16회 때 나왔어요. 보링의 정의는 이거예요. 보시면. 자, 이런 기계가 있어요. 이런 기계가. 이걸 오그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진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진 다 참고하시면 돼요. 나중에 보시다가. 여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뭐죠? 스크루바 있죠. 스크루바 아시죠? 스크루 형태로 돼 있는 건데 이게 날처럼 돼 있어서 그래야지 돌리면 뭐죠? 구멍이 잘 뚫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뚫어가지고 원하는 깊이까지 가는 거예요. 원하는 깊이 있는 흙을 뭐죠? 딱 가서 딱 잡아서 그지고 나와요. 그리고 실험실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실험실에서 분석하면 이 땅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내시경해서 이 안에 있는 게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 딱 집어서 가져와서 분석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보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해 보시면 지중해 땅 속에 토사에 철관을 꽂아가지고 토질의 시료를 뭐한다? 채취하고 그러면 그 채취한 걸 가지고 보면 흙이 젖어 있으면 야 여기에는 물이 존재하구나. 지하수라든지 지반이 단단하다 약하다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구성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토질조사법이 보링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어요. 정의만 그냥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사운딩 나오나요? 아까 사운딩이 뭐냐면 제자리에서 하는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막대를 하나 여기다가 딱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이거를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딱 집어넣고 이걸 두드리기도 하고 때린다는 얘기예요. 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게 관입. 아니면 집어넣고 회전. 됐나요? 그리고 또 뭐냐면 집어넣고 난 뒤에 흙이 이걸 잡고 있겠죠. 잡아당기면 흙이 잡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내가 흙이 잡는 힘보다도 약한 힘을 잡아당기면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히죠. 흙이 잡고 있는 힘만큼 더 주면 쏙 빠지겠죠. 이게 인발, 신발 아니에요. 인발.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때리서 들어가는 관입 또는 뭐죠? 회전 또는 뭐죠? 인발. 이렇게 해서 땅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원위치 시험. 영어로 사운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운딩 정의 보시면 로드, 막대입니다. 막대. 막대 끝에다가 설치한 저항체를 땅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관입한다든지 또는 뭐죠? 회전한다든지 또는 뭐죠? 인발 등의 저항으로 토층의 성질과 상태를 탐사하는 방법을 뭐라 부른다? 사운딩. 원위치 시험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제 볼게요. 이 사운딩의 대표적인 시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사운딩의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바로 2번에 나온 게 표준관입 시험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로드 막대를 딱 집어넣고 이걸 때린다고 했죠. 관입.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표준관입 시험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흙에다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막대를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난 뒤에 여기다가 자 이걸 보통 기계로 보통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지지대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추가 있어요. 추를 위에서부터 뭐죠? 이 막대 부분에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이 흙에 쑥쑥 들어가겠죠. 그럼 또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상태가 단단하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땅의 단단한 정도를 가지고 위에 추를 때리는 횟수 n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러면 n이라는 횟수값이 클수록 잘 들어간다는 얘기죠. 맞아요?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극이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n값이 크다는 것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가니까 계속 때리지. 이게 만약에 땅이 뭐하면 그렇죠. 딱딱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슨하면 어떻게 한두 번 만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있겠죠. 얼마 정도 깊이까지 박을 거냐. 그 깊이라는 어떤 기준이 없으면 계속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값을 얼마냐면
30cm 때려 박는데 무슨 말이가 돼? 30cm를 때려 박는데 이 위에 있는 낙하하고자 하는 추의 무게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그 추의 무게가 63.5kg. 그럼 어느 정도 높이에서 때리느냐? 여기를. 이게 76cm. 이게 무슨 값이에요? 표준값. 그래서 뭐라 불러요? 표준 관입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준적인 스탠다드적인 30cm만큼 때려 박는데 추의 무게가 얼마라고요? 63.5kg. 얼마 높이에서? 76cm 높이에서 박는 거예요. 그때 타격하는 횟수 N값을 가지고 땅이 단단한지 약한지를 알아보는 시험이 뭐다? 표준 관입 시험이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위에서 뭐 한 거죠? 때렸죠. 어떻게 보면 다진다는 개념으로 때린 거잖아요. 그럼 다짐을 하는 개념으로 때린 것은 점송토 집안보다는 무슨 땅일 때? 사질토일 때 효과가 좋은 거예요. 점송토는 이걸 때리는 순간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흙과 이 때리는 그 막대 있죠. 막대 마찰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럼 이건 순수하게 때리는 힘보다도 마찰에 대한 힘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요. 그럼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송토에 때린 이 실험을 해야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다른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땅일 때 주로 하는 시험이에요? 사질토일 때.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16회 21이 두 번 나온 거예요. 오른쪽에 그림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무슨 집안에서는 하지 않고 점송토에는 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은 시로의 채취가 불가능한 무슨 땅일 때만 사질토 집안에서 집안을 구성하는 토층의 단단하고 약한 정도 그리고 상대적인 밀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N값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뭐도 해요? 시료로 채취합니다. 즉 원하는 깊이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가서 흙도 가지고 나와요.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넘겨서 72페이지 보세요. 72페이지 보시면 미염에 21회 시험에 나왔어요. 표준관입 시험용 샘플러를 중량 몇 킬로그램 되는 추 63.5kg 추 치수 외우셔야 됩니다. 63.5kg 추로 얼마 높이? 76cm 높이에서 자연낙하시킨 충격으로 얼마 정도 관입한다고요? 30cm. 그것 동그라미에서 수치 3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 63.5를 어떻게 낸 줄 아세요? 65.3 이렇게 내요. 어설프게 외우면 못 맞춰요. 그리고 또 30cm죠.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30mm로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설계로는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데 단위 가지고 장난쳐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비업에 보면 N값에 따른 집안의 상태 나오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N값이 클수록 땅은 단단하다 약하다? 단단하다. 그 표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N값이 50초 가면 아주 단단하대요. 30하고 50 사이는 밀실하고 10하고 30은 중정도고 5하고 10일 때는 느슨하고 5 미만 아주 느슨하대. 와 이거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가운데만 외우시면 돼요. 가운데만. 중정도가 얼마예요? 10에서 30. 10에서 30 정도가 중정도입니다. 그럼 30보다 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단하다. 10보다 작으면 느슨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중간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아니나 다를까 시험 문제는 중간 정도를 또 출제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렇죠? 딱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수치 개념이 처음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21회 때 표준관입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때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21회 때 이 표준관입 시험에 관한 내용이 처음 나왔다고요. 그전에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었죠. 나올 줄 알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21회 시험할 때부터 이건 예상 내용으로 심화과정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나왔죠. 왜? 다른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왔던 거라서.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게 이상할 정도였죠. 그럼 볼게요. 무슨 집안에는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사실토죠. 점성토 아니잖아요. 그러면 틀렸고 2번 N값의 로드를 집안에 76cm 관입시켜요? 30cm 관입시키죠. 그러니까 수치가 보세요. 수치가 얼토당토 안 하는 게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외운 것 중에서 숫자가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N값이 10에서 30이 모래집안 조밀하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보통. 10하고 30이 보통이라 그랬잖아요. 중정도. 그렇죠? 30보다 뭐 해야지만? 높아야지만 조밀하죠. 그 다음 4번 표준가림 시험에 사용하는 추의 무게는 63.5kg입니다. 65.3 아니에요. 이거 보고 그냥 4번 답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모래 집안에서는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가 곤란하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모래 집안은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가 뭐예요? 불결한 시료죠. 불결한 시료 채취가 곤란하다 싶다. 곤란하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가림 시험은 현장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실험실에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래는 뭐 하니까? 흐트러지니까 그 자연 상태 그대로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장에서 딱 대고 테스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답은 5번 옳은 거는. 나머지 다 틀렸잖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밑에 내려와서 무슨 시험 나와요? 베인 테스트. 자 이거 보세요. 베인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베인입니다. 날개란 뜻입니다. 베인이 뭐라고요? 날개. 십자형으로 되어 있는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구멍을 뚫고요. 로드 막대를 집어넣는데 로드 막대 끝에다가 십자 날개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 위에 걸 뭐죠?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 딱 회전을 시키는데 1분 동안에 회전을 시켰을 때 돌아가는 횟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땅이냐면 생각해보세요. 아까 점성토인 땅에는 표준가림 시험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딱 집어넣고 뭐 하죠? 회전을 하면 알갱이가 점착력이 크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잘. 근데 점착력이 느슨하면 어떻게 돼요? 잘 돌아가요.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인 테스트예요. 그럼 베인 테스트는 무슨 땅에? 점성토인 땅에 뭐 확인하는 거예요? 점착력. 그거 알아볼 때 쓰는 게 바로 무슨 시험? 베인 시험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 16회 때 나왔어요. 땅 속에 토층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보링 구멍을 이용해서 십자 날개형 베인을 집안에 받고 회전시켜서 그 저항력에 의해서 연약한 점토 집안에 뭐 알아보는 거예요? 점착력을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됐나요? 그게 바로 베인 테스트. 73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진해력 시험이 나오는데 이 진해력 시험에 대한 종류에서 밑에 그림 보시면 판 하나 대고 위에 하중 올렸죠. 이게 아직 시험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화과정 때 알 겁니다. 이거는. 이런 게 평판 제한 시험이구나.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넘겨주시고 그러면 74페이지도 아직 나온 게 없고 75페이지 보세요. 75페이지 보시면 집안에 대한 침하하고 대책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설계해야 되는데 땅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치마 내려앉을 수 있어요. 근데 1번 무슨 치마가 나왔어요? 부동치마. 동자가 무슨 동자예요? 움직일 동 아니에요. 움직일 동 아니에요. 이거 움직일 동으로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움직일 동 아니에요. 무슨 동이에요? 안 움직일 동요? 동자 무슨 같은 동자죠. 부자가 뭐자예요? 아니다.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자 대신에 뭘 쓰는 거예요? 등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치마 또는 부등치마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밑에 땅이 있고 이게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가 다 같이 이렇게 내려앉는 걸 등치마, 동치마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내려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땅과 여기 땅의 내력이 다를 때 여기는 단단한데 여기 땅이 약할 수 있죠.
어떤 경우냐면 여기가 매립이 돼 있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흙이 여기 흙과 땅의 종류가 다르다든지, 여기는 강한데 여기 약할 수가 있잖아요. 지내력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냐면 모래하고 진흙이고 여기가 자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한 쪽에서 내려앉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쪽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쪽이 내려앉는 걸 움직임이 다르게 내려앉죠. 예, 같이 내려앉지 않고 다르게 내려앉으니까 뭐라 불러요? 부동치마 또는 부등치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같이 내려앉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면? 무너져요? 이렇게 되면 안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건물이 비틀어지죠. 건물이 일단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생길까요? 금이 가죠. 금이 가다가 나중에는 건물이 쪼개지기 시작해요. 그럼 건물이 분리가 된다고요. 이게 그냥 내려앉으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그나마 적어요. 근데 건물이 비틀리면서 하게 되면 건물이 쪼개지게 되면 건물이 무너진다고 이게.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니까 부동치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그래서 정의해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정의는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동그라미 1번은 밑줄 긋고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76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76페이지 보시면 부동치마에 대한 원인 나오나요? 별표 1회, 15회, 22회까지 나왔는데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25회 때. 그럼 여러분 시험 볼 때 나올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래도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봐주셔야 돼요. 부동치마의 원인인데 와, 총 몇 가지예요? 10가지입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그럼요, 다 외워야 됩니다. 와,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앞자를 따야 됩니까? 왜 앞자를 따요? 앞자를 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개념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 보세요. 자, 부동치마에 대한 이유가 지금 책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이거 지금 놔둬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머릿속에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부동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르면 생긴다. 이상하면 생긴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부동치마는 정상적이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다르기 때문에. 됐나요? 그 다음에 뭐 하기 때문에? 이상하기 때문에. 또는 뭐 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됐나요? 자, 다시요. 부동치마 원인 생각하면 이거 종류별로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부동치마는 뭐 때문에 생긴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죠? 이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죠? 약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뭐라고 처음에? 다르고 이상하고 약하면 부동치마 생긴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 내용 보고 이거 내용을 다 보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걸 외워서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문제 풉시다. 자, 20회 때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바로 풀어봅시다. 건축물에 발생하는 부동치마의 원인은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르고 이상하고 약하면. 자, 1번 다르죠? 2번 뭐 없죠? 넘어갈게요. 3번 약하고 다르죠? 4번 지하수위가 뭐였죠? 변동된 거는 이상이 생긴 거죠? 5번 불균형. 다르잖아요. 그럼 답은? 여러분이 외운 게 없다고. 아니 지문은 뭐 앞자를 땄어요? 아니면 뭘 했어요? 시설계로는 문장이 그대로 안 나온다니까요. 시험 문제에서. 법령이 아니에요.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민법이 아니에요. 희한한 녀석이 뭐냐면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념 이해가 안 되는 수업을 들으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왜? 다 외워야 되니까. 무슨 말이세요?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뭐 100분의 1도 안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 얘기가 돼요? 지금 조금 있다가 다음 주에 하는 철공 콘크리트는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게 많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외워요? 수치도 많아서 수치는 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또. 근데 이런 것까지 외우기 시작하면 엄청나다고, 이게. 그래서 보세요. 다시 이제 문제를 보고 이제 보면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약하잖아요. 약하면 내려앉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경사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하고 다르죠. 그럼 이쪽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질 지정. 여기는 자갈인데 여기는 모래래요. 다르잖아, 이게. 그 다음에 낭떠러지 다르죠. 여기는 힘이 없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일부만 증축했어요.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부분에 지하수의 구멍을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럼 이동을 했으면 달라진 거죠. 원래 모양보다 달라진 거잖아요. 그럼 생기고 그 다음 구멍이 생긴 거예요. 원래 없었는데 구멍이 뻥 뚫렸다고. 그럼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말뚝이 긴데 여기는 말뚝이 짧아요. 다르죠. 그 다음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흙을 뭐죠? 메웠어요. 여기는 메우지 않고. 그럼 메운 땅은 약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외우는 순간에 작살이 나는 겁니다, 진짜. 할 게 너무 많아져서. 그럼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외워야 되는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외워야 되는 것은 뭐다? 암기장에 드린 내용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암기장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그래서 암기장을 지금 집어넣어 드린 거예요. 평상시에 자주 보시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암기장만 가지고 별도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영상 보신 분들은 별도로 이거 특강이 나가게 된다고. 그래서 실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강 부분을 바로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강의가 아직 많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상에는 오픈을 지금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12월 달 정도? 그 정도 되면 강의가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 아마 오픈을 조금 하게 되도록 할 겁니다. 한 12월 달 그 정도 되면.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동상으로 보신 분들도 이 신독치 특강이라고 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또 제가 대방에서 수업을 하니까 그 토요일 날만 제가 수업을 하니까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대방에 오셔가지고 또 같이 또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된다. 오시면 일단은 관리가 되니까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면 학원에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대신 이제 학원이 금액이 비싸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비싸다는 거. 근데 비싼 만큼 그만큼 값어치를 하게끔 한다는 거. 그게 또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보시죠. 밑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맨 밑에 보시면 76페이지에 이런 부동치마가 일어나면 건물에 어떤 피해를 입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피해 현상이 19회 때 나온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부동치마가 생기면 비틀린다고 그랬죠. 그럼 기울어지는 거죠. 건물이 일단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면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금이 가죠. 금이 갈 때 붙어있는 마감재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일단 마감재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됐나요? 그럼 마감재가 떨어져 나가고 금이 가죠. 금이 가면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오는 누수 현상이 생깁니다. 됐나요? 누수 현상이 생겨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그게 바로 결과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부동치마에 대한 피해 현상은 구조체에 부착된 마감재가 뭐 하더라? 변형되면서 나중에 떨어지겠다. 변형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구조체가 뭐 한다? 기울어지겠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누수 현상. 왜요? 3번처럼 뭐가 생기니까? 금이 가니까. 균열이 생기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균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이거 이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오는 건데 그나마 이제 아직까지 어렵게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건물이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쪽에 내려앉았어요? 오른쪽에 내려앉았어요.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맞죠? 이쪽 가려고 해요. 그러면 항상 본능이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낭떠러지에서 누가 밀면 같이 떨어져요? 아니면 안 가려고 해요? 안 떨어지려고 하죠. 반대 방향, 작용 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반대쪽 건물은 가지 않으려고 반대의 힘이 존재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해서 힘이 생겨요. 이게 이 힘이. 근데 이렇게 힘이 생기니까 잘 보세요. 양쪽으로 힘이 뭐가 생겼어요? 잡아당기는 인장이 생겼죠.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인장이 생겼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인장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잡아당기면 금이 생기죠. 균열이 생겨요. 어떻게 균열이 생길까요? 자, 1번, 2번. 1번으로 생겨요? 2번으로 생겨요? 1번, 2번. 화음이 생겨요. 화음이.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자, 1번으로 금이 가요? 2번으로 금이 가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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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에 가서 나중에 해보세요. 종이를 잡고 양쪽에 이렇게 잡고 잡아 당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찢어지는지. 당기는 방향에 직각으로. 아니 제가 이렇게 잡고 이 잡고 옷을 잡아 당겨볼게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찢어지지. 이렇게 찢어지지 않잖아 이게. 그러니까 잡아 당기는 방향에 그렇죠. 직각 방향으로 생기는 직각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방향이 직각 방향으로 균열이 생긴다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 건물의 부동치마가 되면 인장력이 무슨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간단하게 나왔죠. 22회 때. 건축물에 발생하는 부동치마에 대한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있죠 이거. 자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치마에 대한 건축물의 피해 현상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부동치마가 생기면 균열 생기나요? 기울어지나요? 그 다음에 건조수축이란 건 안 들어봤죠? 누수 생기나요? 변형 생기나요? 그럼 답은 3번. 됐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르는 게 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부동치마가 생긴 거에 대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죠. 그래서 77페이지 밑에 보시면 2번 부동치마, 연약한 집안이 부동치마가 된다. 이거에 대한 방지 대책이 2회 17에 2번 나온 거예요. 그럼 또 나오겠죠 이제. 부동치마가 원인이 나왔으니까 원인은 안 나올 거고 이제 다음에는 뭐죠?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책은 상부 건물에 대한 대책이 있고 하부 땅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먼저 상부에 대한 대책은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개념 한번 보자고요. 일단 이게 지금 부동치마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치마가 안 생기려면 이 건물을 무겁게 할까요? 가볍게 할까요? 가볍게 하면 되죠. 이 건물을 가볍게 하면 치마가 되는 걸 그나마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볍게 한다고 해서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약하게 만들면 비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우면서도 강성이 뭐한 거? 큰 거. 아시겠죠? 변형에 대해서 견디는 강성이 큰 걸 가지고 만들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평면 길이를요. 이게 치마가 되는 곳에다가 평면 길이를 길게 하는 게 좋아요. 평면이 뭐냐면 위에서 봤을 때 면. 이걸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길어지면 훨씬 더 치마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을 짧게 하는 게 좋죠. 됐나요?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볼게요. 또 하나. 이 건물을 어떤 재료나 어떤 자재를 배치할 때 각각 층마다 왼쪽과 오른쪽이 균등되게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쪽에만 집중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골고루. 균형을 맞추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균형을 맞춰줘야지만 이게 등치마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겁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인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땅이고 여기 땅인데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 공간이 있죠. 그러면 이 건물과 건물의 인접 간격은 이것과 이것의 인접 사이 간격은 멀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깝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멀게. 왜요? 가깝게 해가지고 무너지더라도 서로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면 좋잖아요. 아니면 같이 죽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게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면 이 가운데 흙 있죠. 흙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가운데 흙이
이게 많아야 양쪽 흙을 잡아주는데 이 공간이 줄어들면 안 그래도 땅에 힘이 없는데 양쪽에 잡아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은 뭐 하는 게 좋아요? 멀게 해줘야 이 힘이 작용하지 않는 흙이 양쪽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을 가깝게 한다, 멀리 한다? 멀리 한다. 그래서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 보시면 1번 건물 가볍게 한다. 2번 평면 길이를 뭐 한다? 짧게 한다. 그리고 건물의 강성은 뭐 한다? 높인다. 그리고 인접 건물과의 거리는 어떻게 한다? 멀게 한다. 그리고 건물 중량을 뭐 한다? 고르게 분배를 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이겁니다. 이게 치마가 되잖아요. 치마가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굳은 땅에다가 치마가 안 되도록 말뚝을 이렇게 박아요. 말뚝을 여기다가 지지시킨다고. 이게 뭐냐면 단단한 돌에다가 지지시키면 돼요. 경질 집안에 뭐 한다? 지지한다. 그러니까 치마가 생기면 이게 만약에 경질 집안이 밑에 있다 그럼 말뚝을 이렇게 여기까지 박으면 되고, 만약에 이 위에 경질 집안이 있다 단단한 돌, 그럼 건물을 여기다가 딱 지탱하도록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만약에 경질 지층이 없을 수도 있죠. 단단한 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흙과 말뚝의 마찰을 이용하는 말뚝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표면이 마찰이 생기면 제가 뛰는 속도가 증가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아니 공을 찼는데 표면이 마찰이 크면 공이 계속 가요? 아니면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마찰력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흙과 말뚝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뭐 하겠다? 감소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은 땅이 없으면 마찰 말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건물 높이만큼 땅을 지하를 만들어요. 우리가 지하를 왜 만드냐면 건물이 위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하는 뭐죠? 더 깊어집니다. 지하가 깊지 못하면 건물의 하중을 못 견뎌요. 그래서 지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를 빡세게 만들면 상부 하중을 심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 경질 집안이 지지한다. 2번 마찰 말뚝을 한다. 3번 지하를 강하게 설치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직 기초를 안 배웠지만 기초를요.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있고 기초가 이런 식으로 기초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기초 있죠. 이걸 뭐라 하냐? 독립기초라 그래요. 그럼 기초가 떨어져 있으면 이건 내려앉고 이건 내려앉지 않을 수도 있죠. 왜?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독립적으로 돼 있으면 부동치마는 약해져요. 부동치마에는 견디지 못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 떨어져 있는 걸 뭐 해주면 돼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보 배웠죠? 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한 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에 지상에 있는 기둥 보를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여기다가 뭐죠? 기초 사이에 여기다가 지나가도록 해요. 그럼 이것도 보죠. 근데 어디 있는 보예요? 땅 속에 있는 보죠. 땅 속에 있는 보라고 해서 뭐라 불러요? 지중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기둥과 기둥 그리고 기초 사이에 쭉 지나가는 보 보이나요? 그런 식으로 띠를 모양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이게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치만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돈 좀 쓰는 거죠. 전체를 콘크리트를 다 부어요. 전부를 콘크리트 다 부어서 기초를 만들어요. 이게 무슨 기초예요? 온통 기초예요. 그럼 전체가 기초면 내려앉을 리가 없겠죠. 그런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온통 기초를 하든지 4번 아니면 독립 기초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무슨 보를 시공한다? 지중보. 지중보. 그리고 땅의 상태를 좋게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게 대책이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죠. 그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보세요. 17회 시험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약한 집안에서 부동치마 저감 대책으로 옳은 것은 연약한 집안에서 부동치마 저감 대책으로 옳은 것은 건물의 자중을 크게 한다. 아까 무게를 무겁게 하면 돼요? 경량화해야죠. 그 다음에 평면 길이를 길게 한다. 짧게 한다. 구조의 강성을 작게 한다. 강성을 크게 해야죠. 변형에 견디어도. 지하실의 강성체, 지하실을 강하게 설치한다. 오, 맞네요. 맞네요. 그 다음에 인접 건물 거리는 넓혀야죠. 넓혀. 좁히면 안 되죠.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내용을 보고 문제가 풀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능한 거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78페이지 보시면 나오는 게 지금처럼 땅의 상태가 나쁘면 땅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좋게 바꿔야 되죠. 그 좋게 바꾸는 방법을 뭐라 불러요? 지방계량공법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계량공법은 조금 쉬었다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표준가림 시험 배웠죠. 표준가림 시험은 무슨 땅일 때 만다? 사질토일 때 추의 무게가 63.5kg, 낙하 높이 76cm, 얼마 정도 때려 박아요? 30cm 때려 박습니다. 그때 타격하는 횟수 N값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점송토의 점착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집안조사 방법 벤시험입니다. 벤시험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실 게 한쪽은 내려앉고 한쪽은 내려앉지 않는 치마를 뭐라 불러요? 부동치마. 부동치마 이란 원인은 다르고 이상하고 약하면 생긴다는 거 됐나요? 그게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일단 건물을 무겁게 한다 가볍게 한다 가볍게 하고 평면 길이는 짧게 하고 그 다음 건물의 강성은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인접 건물과의 거리는 넓게 하고 그 다음에 경질 지방까지 지지한다든지 마찰 말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 온통 기초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초, 독립기초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지중보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방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고 조금 쉬었다가 지방계량공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